안녕하세요. 오늘 공기업론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 아마도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추석이 다가왔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휴일날 원래는 수업을 안 하는 건데 온라인 강의는 휴일이나 아니나 주말이나 평일이나 그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그냥 아무 때나 시간이 될 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8쪽에 민영화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민영화라는 개념이 공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다. 자, 이건 영국의 사례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에 영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떤 정부가 시장 영역에 개입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석유 파동 등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자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1980년대 초반 얘기거든요. 그 정부의 역할을 줄이자는 내용 중에 큰 부분이 바로 국영기업,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을 민간 영역으로 넘기자라는 얘기, 이른바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후반 외환위기 시절에 이제 민영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어마어마한 파업과 반발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적인 논의라는 것은 민영화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민영화라는 단어는 들어봤어요. 기억이 나는데 민영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민영화라는 것이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보편적인 겁니다. 자, 149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협의의 관점. 자, 좁은 의미에서 민영화란 공기업의 경영, 소유의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 통제 권한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정부가 나름대로 어떻게 국영기업을 운영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얘기가 바로 좁은 의미의 민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자, 150쪽입니다. 150쪽에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에 비해 민영화에 대한 광의, 자, 넓은 개념은 단순히 공공 부분의 소유 경영 구조의 변화를 넘어서 기존 공기업이 유지하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 완화, 공공 서비스 기능, 민간 위탁까지 포함해서 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런 거죠.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 이미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시장 경쟁 원리를 많이 도입해서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보면은 이런저런 각종 센터들이 있어요. 노인에 관련된 센터, 아동에 관련된 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서로 센터끼리 경쟁을 하면서 많은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개발센터 같은 거, 무슨 교육개발센터, 무슨 문화회관, 이런 것들도 옛날과는 다르게 경쟁. 자, A 지역에서 만약에 똑같은 업종의 센터가 몇 개가 있고요. B 지역에 똑같은 업종의 센터가 몇 개가 있는데 A 지역 사람들이 옆에 있는 B 지역으로 가서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 웬만한 거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즉 대중교통이 그렇게 불편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네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옆 동네로 가자. 그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그 얘기 드리고, 민간 위탁을 민영화로 본다는 얘기인데, 이 민간 위탁은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기말고사 전쯤에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민영화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를 이제 민간 영역, 시장 영역으로 넘긴다는 게 민영화의 개념이고, 민간 위탁은 흔히 말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정부가 원래 해야 되지만 정부가 하는 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과 정부가 특정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2년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자,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신하도록, 그 기업이 대신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민간 위탁의 개념인데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저 환경미화, 그 청소 용역 업체 같은 것을 선정할 때 보통 민간 위탁의 개념이 가장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환경미화원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모든 그 쓰레기 담당 업무를 다 하는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자,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마다 그 위탁 업체, 청소 용역 위탁 업체들이 와가지고 일정하게 다 치워가고, 또 다른 부분을 환경미화원 공무원들이 또 치우고, 또 업체에서 또 치우고, 이게 여러 번을 치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뭐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만, 재활용 센터, 뭐 이게 사람들이 왜 안 쓰거나 이렇게 좀 약간 쓰다가 만 물건들 이렇게 모아놓은 곳 있잖아요. 각 구청이나 시청마다 또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재활용하려는 물건들을 이렇게 다시 판매하는 곳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보면 그게 이제 민간 위탁처럼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뭐 거의 뭐 버릴 이유가 없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간 위탁과 민간 위탁을 포함해서 민영화로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못하거나 하기가 어렵거나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공익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을 시장 영역으로 넘기거나, 이게 넘기는 게 민영화. 시장 영역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어떤 단체와 계약을 맺어서 네가 대신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민간 위탁. 요 차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냐면요, 152쪽입니다. 152쪽이요. 자, 152쪽에 중간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러한 행정 조직이 시장 지향적으로 변하는 것을 총칭해서 시장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화는 민영화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더 엄격한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시장화란 공공부문이 민간 부분의 시장 지향적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말한다. 자, 공공부문이 민간 부분의 시장 지향적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말한다. 자, 시장화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민영화, 민간 위탁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고, 자, 정부가 기업에서 잘하는 것을 이렇게 좀 벤치마킹, 본 따오는 거죠. 옛날 말로 우리가 본 따온다는데, 자, 본 뜨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쟁 원리예요. 경쟁. 자, 부서끼리 경쟁시키고, 팀끼리 경쟁시키고, 개인끼리 경쟁시키고, 그 다음에 성과. 여기서 이제 공무원 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성과를 이제 내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시장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뭐 전혀 민영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실 거고요. 이미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대학교 이제 졸업을 앞두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웬만큼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강은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